네, 종목 고점 뚫고 하이킥 날려보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한국의결권대행 최창윤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자 매매 전략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가상화폐 테마주들 지금 짚어주신 종목들의 흐름이 다 좋았습니다. 네. 이 시간에 말씀해주신 비덴트가 또 목표가 7,800원을 돌파한 이후에는 다소 지금 또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. 일단 그러니까 돌파를 한 이후에 좀 조정을 받고 조정이 있는 나왔죠. 상황에서는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? 조정의 폭이 비교적 또 큰 편이에요. 또 단기적인 상승폭이 또 컸던 관계로 조정이 좀 컸는데 현재 가격대에서는 이미 가격이 조정 나온 현재 시점에서는 한번 재매수를 또 해볼 만하고 여기서 네. 추가적인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 제가 보기엔 6,700원 선이 아마 추가 조정의 그 하단이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먼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시고 뭐 6,700원대 진입을 하면은 적극적인 관심을 네. 가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가상화폐 테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. 네. 조정폭이 깊기는 했지만 지금 비덴트 6,700원 선 부근에서는 다시금 재매수 구간으로 또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또 그 네. 자리로 좀 설정을 해주신 만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보유 관점 여전히 비덴트 짚어주셨고요. 자, 바로 이어서 오늘의 하이킥 종목도 만나볼까요? 네. 전기차 관련해서 차량 경량화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. 네, 코오롱 플라스틱으로 준비했습니다. 네, 코오롱 플라스틱 최근에 좀 연속적인 양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. 오늘도 1% 상승으로 네. 4,1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. 하이킥 어디까지 날려주셨을까요? 하이킥은 딱 깔끔하게 5,000원까지 날려주셨네요. 네. 뭐 5,000원, 5,200원 선 그 선에서 아마 좀 저항을 좀 받을 것으로 봐지는데요. 일단 저 코오롱 플라스틱은 차량 경량화와 관련된 그런 업체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플라스틱을 그 철제의 그런 강도가 나게끔 하는 그런 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하죠. 이 업체입니다. 코오롱 그룹의 그 차량 경량화 복합 소재 뭐 이런 업체인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좀 부진했고 그리고 조선업계의 저유황 연료 수요 확대로 인해 가지고 원재료인 그 메탄올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. 그러니까 원가가 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조선업계 보면은 새로운 원료를 좀 많이 쓰거든요. 저유황 원료의 그 원료가 되는 게 이제 메탄올인데 메탄올이 공교롭게 이 코오롱 플라스틱의 그 원재료가 이렇게 되는 거죠. 이 가격이 새로운 원료 수요 확대에 따라서 가격이 좀 올라오면서 주가가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 이 따라서 좀 실적 전반적으로 올해 주가 흐름도 좀 안 좋았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는 차량 경량화, 전기차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큰 폭으로 지금 올랐습니다. 분기별 실적을 보면 1, 2, 4분기 때 손익이 적자였는데요. 3분기 때는 흑자 전환, 그리고 4분기 때는 작년 4분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관계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코오롱 플라스틱은 이 전방 산업이 굉장히 적용 범위가 넓거든요. 조금 전에 전기차 차량 경량화로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관련 플라스틱 여러 가지 복합 소재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친환경 차량 경량화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확대된다면은 코오롱 플라스틱의 실적도 올해가 거의 최악의 수준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실적 성장세가 다시 또 시작될 네.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, 차량 경량화 관련주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코오롱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을 그래서 하이킥 5,000원 선까지 날려주셨고요. 네. 최근 들어서 좀 연속적으로 양봉을 그려내고 있는데 이제 좀 바닥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. 단기 바닥은 나온 것 같아요. 단기 바닥은 네. 나왔고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우리 코로나 이후에 고점이 뭐 5,000원 전후에서 자꾸 형성이 되고 네. 있는데요. 지금 차트에서 보여드리는 이 부분이죠. 이때 한번 큰 재료가 나와가지고 아주 큰 또 그 음봉을 맞은 이 안 좋은 흐름이었는데 거래량이 이때는 좀 많이 쉽게 말씀드리면 물려 있는 그런 차트였는데요. 이때 올라가면서 뭐 매물 소화했고 군데군데 매물을 소화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여태 물렸던 그런 투자자들은 많이 좀 빠져나갔을 것으로 봐집니다.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좀 조정이 있었는데 다시 또 양봉 흐름을 보이면서 네.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이 정도 가격 뭐 5,000원 선에서는 아마 뭐 노크를 하지 않을까 네,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다른 종목들 갈 때 차량 경량화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못 가긴 했어요. 네, 부분적으로 5,000원 좀못 선. 갔죠. 네, 또 네. 하이킥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발효에서 두 번째 종목은 대형주에서 갖고 오셨다고요. 네. GS인데요. 오늘 네. 그 정유 업종이 가격 조정이 비교적 좀 큰 편입니다. 최근에
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던 그런 업종인데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뜻에서 GS를 준비했습니다. 네, 최근에 유가 상승과 맞물려서 오르지 않았던 정유주들도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GS의 하이킥을 45,000원까지 날려주셨는데요. 정유주 안에서도 GS를 주목하신 이유가 있나요? 저평가고 또 충분히 연말 배당에 따라서 지수는 단기적인 최소한 중장기적인 저는 바닥은 나왔다고 봐지는데요. 자, 여러분 이 정유 업종을 보는 여러분들의 그 시각 간단히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두 가지인데요.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실물 경기가 굉장히 좀 안 좋은데 앞으로는 이 바이든의 효과 그리고 경기 부양 효과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뭐 정유 원유 수요가 많아질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두느냐 혹은 아니면 그 반대로 전기차 수요 확대에 따라서 원유 수요가 옛날보다는 못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두느냐 이 여기서 이제 엇갈리는 게 엇갈리게 되겠죠.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전기차가 올라오더라도 뭐 수요가 많다 하더라도 금방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을 것이다. 천천히 3년, 5년을 두고 팔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경기 회복에 대한 원유 수요 확대에 더 주안점을 두시고 이 종목을 접근하면 되는데 경기 회복이 더디고 전기차 수요 확대에 따라서 원유 수요는 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정유업종 사시면 안 되거든요. 저는 전기차 수요 확대에 따라서 원유 감소 부분보다 경기 회복에 따른 원유 수요 확대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국내 정유 업종은 오늘 뭐 조정이 좀 나오고 있지만은 저는 더 바닥에서 탈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자료를 보면서 간단하게 뭐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. 정제 마진 추이를 보시죠. 지금 보면 정제 마진 추이가 코로나 이후에 거의 마이너스 수준까지는 좀 내려갔다 왔습니다. 지금 뭐 이번 보는 저 오른쪽 편에 있는 빨간색 아래쪽으로 간 게 거의 마이너스 수준인데 저게 뭐 오버슈팅이라고 아래쪽으로 오버슈팅이라고 본다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제 마진도 수요가 앞으로 안 좋아가지고 더 빠질 거야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정유업종 사시면 안 되는데요. 저는 제로 수준에서 저게 바닥을 찍고 저는 올라갈 것으로 봐지거든요. 그래서 국내 정유업종은 앞으로 올해는 굉장히 실적이 적자 수준이 많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더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뭐 구체적으로 이 GS 같은 경우에 GS 칼텍스의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기 때문에 올해 4, 4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안 좋을 거예요. 네. 그런데 내년 1, 4분기에는 올해 1, 4분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 1, 4분기 때는 기저 효과에 의해 가지고 실적이 증가하는. 그래 올해 같은 경우에 GS 칼텍스가 기준으로 뭐 1조 원 가량의 그런 적자였는데요. 내년에는 1.5조 흑자 전환이 예상되거든요. 그래서 올해는 바닥, 내년에는 V자 반등이 예상되는 게 정유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GS로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근데 지금 실적이 좋지 않아서 배당을 줄까요? 예. 자, 이 배당이 지금 PBR 수준이 0.5배거든요. PBR이 순자산 배율이 0.5배인데 지금 배당 수익률이 현재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4에서 5% 정도 이렇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과거에 좀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주가가 좀 내려간다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 주가가 하락했다 하더라도 4, 5% 수준에서는 막아줬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대가 PBR 0.5배, 배당 수익률 4 내지 5%는 중기 혹은 단기적인 그런 바닥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이 종목은 일전에 우리 보면은 3,300원이 진바닥이었거든요. 네. 여러분 저기 나오는데 3,300원이 진바닥이었는데 저는 중장기 바닥이 될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가격대가 지금 보면 38,000원대인데요. 좀 여기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금 현재 가격대 조정이 나오더라도 중기 저항선을 돌파하고 올라간 그런 추세의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 있죠. 네. 이 가격대가 중기 저항선입니다. 이걸 굉장히 높은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올랐기 때문에 여기가 1차적인 지지 라인이 될 것입니다. 이 부분이 지지 라인이 될 것이고 여기가 저는 진바닥으로 봐지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중장기적인 바닥은 쳤다고 생각하고 가격 조정이 얼마까지 나오느냐 이제 그 차이점인데 저는 좀 더 긴 시각으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정을 염두하고 접근하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중장기적인 바닥은 잡았다. 최근에 바닥 탈피에 나서는 정유주 안에서 GS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유가 상승과 맞물리는 앞으로의 또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. 하이킥은 45,000원 선까지 날려주셨습니다. 네, 오늘 코오롱 플라스틱과 함께 GS에 대한 관심 지금까지 한국의결권 대행 최창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